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먼저 승진을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상사의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는데 나는 항상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할까? 이런 고민들, 사실 능력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앉아서 일하는 그 책상, 그 작은 공간이 여러분의 직장 운과 인간관계, 그리고 심리적 에너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를 때나 매자리를 볼 때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풍수의 본질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흐르는 기운, 즉 에너지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사람에게 유리하게 배치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직장의 책상이야말로 어쩌면 집보다도 더 중요한 풍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놓으라는 식의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승진, 출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책상이라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상사가 여러분의 자리를 지나칠 때, 동료가 무언가를 물어보러 다가올 때, 심지어 처음 보는 손님이나 면접관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그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각 직원의 책상을 스캔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에 대한 첫인상이 형성됩니다. 정리되지 않고 어수선한 책상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텅 비어 개성이 없는 책상은 그 사람이 이 조직에 애정이 없거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책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책상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제자리에 있고 공간에는 여유가 있으며 그 사람만의 개성과 진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공간. 이것이 바로 풍수적으로 기운이 잘 흐르는 책상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상의 각 영역과 배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앉는 방향입니다. 가능하다면 문을 등지고 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등 뒤에 문이 있으면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뒤를 신경 쓰는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어렵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 자리를 백이살이 드는 자리라고 합니다. 배후가 허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문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자리, 즉 들어오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며 타인과의 소통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상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간의 기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문을 등지고 앉아야 하는 자리를 배정받았다면 작은 거울 하나를 모니터 옆에 놓아보세요. 거울을 통해 뒤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긴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가 현실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완벽한 공간을 만들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책상 위의 물건 배치입니다. 책상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정면 중앙입니다. 왼쪽은 풍수에서 청룡의 자리라고 합니다. 청룡은 움직임과 발전, 새로운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파일이나 자료 또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서, 배워야 할 자료들이 왼쪽에 놓이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고 전진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입니다. 백호는 안정과 지지를 상징합니다. 이미 완료된 서류, 참고용 자료,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정감을 줍니다. 전화기가 있다면 오른 손잡이의 경우 오른쪽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면 통화 중에도 메모를 하기가 편하여 업무 처리 능력이 높아 보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에 대한 인상을 만듭니다. 정면 중앙, 즉 모니터 바로 앞 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간이 넓을수록 여러분의 생각도 넓어집니다. 시야가 막히면 사고도 막힙니다. 모니터 앞에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집중력을 방해합니다. 이 중앙 공간은 반드시 여유롭게 유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여백이 됩니다. 이제 색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색상은 단순히 보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상은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발전의 색입니다. 풍수에서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면 책상 위나 책상 주변에 초록색 요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공기를 정화해주고 시각적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심리적으로는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물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말라가는 식물, 노랗게 변해가는 잎은 오히려 쇠퇴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초록색을 책상 위에 두기로 했다면 그 식물을 정성껏 키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집중과 신뢰의 색입니다. 많은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파란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차분함과 신뢰감을 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심이 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팀장이나 리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책상 위에 펜꽂이나 파일 케이스 또는 작은 소품들의 파란색 계열을 활용하세요. 단, 너무 차갑거나 어두운 파란색은 피하고 하늘빛이나 코발트 블루처럼 맑고 깨끗한 파란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은 에너지와 열정의 색이지만 직장에서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빨간색은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이 많은 책상은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인간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의 빨간색은 활력과 추진력의 상징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볼펜 하나, 작은 포인트 소품 하나 정도의 빨간색은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황금색은 재물과 인정의 색입니다. 동양의 풍수에서 황금색은 예로부터 성공과 풍요를 상징해왔습니다. 책상 위에 황금색 또는 금색 계열의 소품을 하나 두면 그것이 성공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단, 지나치게 번쩍이거나 값싸 보이는 황금색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골드 컬러 펜 또는 작은 황동 소품 하나면 충분합니다.
흰색과 크림색은 청결함과 전문성의 색입니다. 책상 위에 기본적인 배경 색상이 밝고 깔끔할수록 다른 색상들이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흰색 마우스패드, 크림색 메모지 홀더 등은 전체적인 책상의 분위기를 정돈되고 전문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물건들의 배치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위치와 높이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모니터가 너무 낮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 목과 어깨에 무리가 오고 시각적으로도 위축된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낮춥니다. 반대로 모니터가 적절한 높이에 있어 시선이 화면의 상단, 3분의 1 지점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세가 곧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당당한 자세는 목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의 명료함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은 모니터 받침대 하나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손목이 편안하게 놓이는 위치에 키보드가 있어야 장시간 업무에서도 피로가 적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업무의 질이 달라집니다. 업무의 질이 달라지면 당연히 상사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책상 서랍 정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책상만 정리하고 서랍 안은 아무렇게나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찾을 때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작은 혼란이 쌓여서 정신적인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랍을 열었을 때 정돈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내면에 통제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의 공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직장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서랍 정리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정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책상 위에 놓으면 좋은 구체적인 물건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품질의 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펜은 글씨를 쓸 때 손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생각의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회의에서 무언가를 메모할 때 좋은 펜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세심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풍수적으로도 펜은 문창성, 즉 글쓰기와 지식의 기운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펜 하나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입니다. 앞서 초록색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있는 식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식물은 책임감을 가르쳐 줍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확인하고 잎의 상태를 살피는 작은 돌봄의 행위가 전체적인 책임감과 세심함의 감각을 키워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업무에서도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식물을 정성껏 키우는 사람이 팀의 사람들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식물은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율마 또는 작은 다육이입니다. 이 식물들은 관리가 비교적 쉬우면서도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시각적으로도 생기를 줍니다. 책상 위에 자신이 존경하거나 목표로 삼는 사람의 짧은 명언을 적은 작은 카드나 액자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 그 말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단, 너무 큰 것이나 여러 개를 두는 것은 오히려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 딱 하나 작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물 한 잔을 항상 책상 위에 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과 흐름,
소통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담아 책상의 왼쪽 앞편에 두세요. 이것은 기운의 흐름을 돕고 실제로도 건강에 이롭습니다. 커피잔이 아닌 물잔을 항상 두고 하루에 여러 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집중력과 체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 사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지 사진을 책상에 두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사진의 수를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혹은 많아야 둘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사진의 위치는 책상의 오른쪽이 좋습니다. 오른쪽은 안정과 지지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상의 물리적 배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상 위에 쌓이는 무형의 에너지, 즉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내뿜는 태도와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풍수에서는 사람 자체가 기운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배치된 책상도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책상은 다소 어수선해도 그 주변에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자리에 앉을 때의 의식입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책상을 한번 훑어보며 정돈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물을 마시며 오늘 반드시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수동적으로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퇴근 전의 정리입니다. 퇴근하기 전에 5분만 책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음 날 아침 정돈된 책상을 보며 시작하는 것과 어제의 혼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책상을 보며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출발점을 만듭니다. 정리된 책상은 오늘의 일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런 마무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과 삶의 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다음 날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상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책상 위에 모든 물건을 내려놓고 닦아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먼지와 함께 정체된 에너지도 닦아낸다고 생각하세요. 풍수에서는 청소를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 기운을 새롭게 하는 의식으로 봅니다. 맑아진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상의 배치와 분위기가 어떻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깔끔하고 조화로운 공간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정리된 책상은 그 사람이 체계적이고 배려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당신의 자리가 언제나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를 즉시 찾아 꺼낼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동료와 상사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고 직장에서의 신뢰는 곧 승진의 기반이 됩니다. 책상 위의 소품들도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이나 특이한 모양의 펜꽂이는 지나가는 동료가 말을 걸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인간관계는 업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함께 일하기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승진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실력도 있고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책상에 앉아서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들어 눈을 맞추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세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신의 자리 배치가 상사의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여야 합니다. 구석진 자리, 항상 모니터 뒤에 숨겨진 자리는 상사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존재감이 없으면 좋은 업무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구석이라면 그 안에서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 살짝 높은 물건을 두어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하거나 팀회의나 공식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신의 책상 상태는 곧 팀 전체의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팀장의 책상이 항상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를 즉시 찾으며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맞추려 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 지시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훨씬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이제 색상과 방향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의 오행, 즉 목화토금수의 5가지 기운이 책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과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기운이 강한 색상은 초록색과 청록색입니다. 방향으로는 동쪽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승진을 원할 때 책상의 동쪽 방향에 초록색 물건이나 식물을 두면 이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실내에서 동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책상에서 창문이 있는 방향을 동쪽으로 인식하고 그쪽에 식물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빛이 드는 방향이 곧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화의 기운은 열정과 인정을 상징합니다. 붉은색과 주황색이 이 기운의 색입니다. 남쪽과 연관이 있으며 이 방향에 화의 기운을 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은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색상 정도로 활용하세요. 토의 기운은 안정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노란색, 황토색, 베이지색이 이 기운의 색입니다. 중앙에 위치하며 이 기운이 강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상사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분들은 책상 중앙 부분에 황토색이나 베이지색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금의 기운은 결단력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흰색, 금색, 은색이 이 기운의 색입니다. 서쪽과 연관이 있으며 이 기운이 잘 배치되면 업무를 마무리하는 능력, 즉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항상 아쉬운 분들이라면 책상의 서쪽 방향에 흰색이나 은색 소품을 두어보세요. 수의 기운은 지혜와 소통을 상징합니다. 검정색과 남색, 그리고 실제 물이 이 기운과 연관됩니다. 북쪽 방향에 이 기운을 두면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 한 잔을 책상에 두는 것도 이 수의 기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 기운이 균형 있게 배치될 때 가장 이상적인 책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기운만 너무 강하면 균형이 깨지고 그것이 심리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만 가득한 책상은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온통 검정색인 책상은 수의 기운이 지나쳐 어둡고 무거운 인상을 줍니다. 이제 계절에 따른 책상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봄이 되면 책상 위의 식물을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새 화분을 하나 들여놓으세요. 파일들도 새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봄의 대청소가 단순히 집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면 마음도 새롭게 됩니다. 여름에는 활동적인 에너지가 절정에 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밝은 색상의 소품을 더 활용하고 책상 위에 차가운 물이나 화분을 두어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만드세요. 에너지가 충만한 계절인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업무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에는 수확과 결실의 에너지입니다. 올해 이룬 성과물들, 완료된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보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정리가 다음의 평가나 인사 시즌에 여러분의 성과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소품에 더하면 가을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겨울에는 내면을 정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책상을 더 차분하게 정리하고 다음 해의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들을 책상 위에 두세요. 노트 한 권을 마련해 내년도 목표를 적어두고 그것을 책상에 두는 것. 이것이 다음 해의 기운을 미리 불러오는 풍수적 행위입니다. 직장에서의 출세와 승진이라는 것이 단순히 실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타이밍이 있고 인연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매일 앉아있는 공간을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풍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것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된다는 것, 아름다운 소품 하나가 지친 오후를 버티게 해준다는 것, 책상 위에 식물 하나가 미소를 짓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어수선한 책상을 보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기분을 만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전체를 만듭니다. 삶의 활력은 거대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책상, 그 작은 공간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출세와 승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드렸으면 합니다. 책상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만드는 연쇄 반응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정돈된 책상이 정돈된 마음을 만들고 정돈된 마음이 명확한 생각을 만들며 명확한 생각이 좋은 판단을 만들고 좋은 판단이 신뢰를 만들며 신뢰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성공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책상 하나에서 시작되는 출세의 흐름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나 내일 출근하셨을 때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책상 위에 쌓여 있는 것들 중 한 가지를 버리거나 식물 하나를 들여놓거나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거나 서랍 안을 정리하거나 딱 하나만 바꿔도 그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다음 변화를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에너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이 바로 풍수의 본질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출세와 승진의 길로 이끄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